자, 안녕하세요. 워크플레이스 활용한 지출 서비스 활용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출 메뉴 오시면 크게 세 가지가 보이죠. 대시보드, 타임라인, 게팅 스타티드가 있습니다. 대시보드에서는 먼저 연간 예산 배정액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달의 지출 신청권과 금액을, 그다음에 이달의 부서별 신청 금액, 그리고 연간 예상 사용액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에서는 최근 한 달 동안 지출 서비스 내에서 기록된 로그를 이제 100건까지 최신 순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시간대별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게팅 스타트에서는 지출 환경 설정, 지출 항목 관리, 예산 편성, 예산 배정, 권한 관리, 이거를 카드 형태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각각의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관련 메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지출 홈은 먼저 권한 관리 부분, 그 다음에 설정에서는 예산 사용 여부라든지 지출 결의서 상세 사용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출 항목 관리에서는 지출 항목이라든지 계정 과목 여부,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해서 그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출 신청 현황에서는 이제 지출 결의서 작성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 대비 사용 현황이라든지 거래처별 정산, 지출 항목별 정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죠. 서비스 사용 관리 부분인데요. 지출 서비스는 파이낸스 특가 상품을 신청한 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메뉴는 이 서비스 사용 관리는 어드민의 설정에서 서비스 사용 관리를 가시면 이 파이낸스 특가 지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 안 함에 따라 체크를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지출 결의서와 비용 정산서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자, 지출 결의서라는 것은 회사의 경비를 처리할 때 주로 거래처에 대금 지급을 위한 서식이다. 그래서 증빙 유형이 좀 더 다양한 특징이 있고요. 비용 정산서는 회사의 경비를 처리할 때 주로 임직원에게 지급을 위한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권한 관리는 지출 관리자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권한 추가를 통해서 특정 메뉴 접근에 대한 권한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로서 권한 권리를 설정해 보면, 먼저 권한명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상세 권한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하고요.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업명을 검색한 후에 클릭을 해서 담당자를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 메뉴에서는 기본 설정과 서식 필수 항목 설정이 있는데요. 자, 먼저 지출 예산 사용 여부를 선택에 대해서는 회사 지출에 대한 예산을 관리할 때는 우리가 Y로 Yes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지출 예산 사용 여부를 NO로 설정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배정, 예산의 변경 이력이라든지 예산의 마감, 예산 대비 실제 현황 등 지출 예산과 관련된 일련의 기능은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지출결의서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Y로 선택한 경우 지출 결의서 신청 시에 작성 시에 각 내용의 상세 내역을 필수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출 항목 관리로 가시면 지출 항목 관리는 지출 항목명, 그 다음에 계정 과목명, 그 다음에 사용 여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가 신규 지출 항목을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삭제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출 항목으로 이미 예산이 배정되어 있다든지 정상 처리된 지출 항목은 삭제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업로드 기능이 있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 파일을 작성한 후에 다시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추가 버튼을 통해서 예산명을 반영하시고 사용기간, 예상 총 금액, 그 다음에 사용 부서를 반영해 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배정과 관련해서는 배정 금액, 그래서 이 배정 내역에 지출 항목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출 항목과 금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항목을 추가를 누르시면 지급 수수료라든지 광고 선전비 이런 식으로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배정을 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네이버 교육 예산이라고 해서 5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 부서 총 금액, 그다음에 배정 항목에 대해서는 수수료, 임차료, 연구 개발비 금액은 1000만 원 이내에서 400, 450, 150 이런 식으로 저희 아까 배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산의 변경 이력은 예산 배정의 금액의 변경 시 변경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예산 마감은 여러 가지 예산이 있을 때 그 예산에 대해서 마감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감이 되면 해당 예산명으로는 예산 사용이 더 이상은 불가하겠죠. 그리고 마감이 된 예산은 삭제나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이 상태를 오픈으로 변경한 후에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 신청 현황을 보시면 지출결에서 서식으로 작성된 신청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문서 번호를 클릭했을 때는 이렇게 작성된 지출 계획서를 확인할 수 있다. 예산, 네이버 교육 예산, 지출 항목은 연구 개발비, 법인카드, 사용처, 그 다음에 금액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출 계획서는 우리가 문서 작성에서 지출 계획서 작성을 통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문서 작성에서 지출 계획서 작성을 해 본다면 먼저 제목을 반영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 전체 보기를 클릭하시면 거기서 해당 사항을 체크할 수 있는데 이 예산 전체 보기는 자신이 사용 부서로 지정되어 있는 예산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 항목 비용 계정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증빙 유형 선택하시고 정상서에 비해서는 지출계에서는 증빙 유형이 좀 더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거래처 체크해 주시고 금액, 파일 첨부, 내용을 반영하신 다음에 결제선을 설정한 후에 상신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거래처가 없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어드민에서 공통코드 관리에서 거래처를 등록할 수 있고요. 또는 회계 메뉴에서 기준 정보 관리에서 거래처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까 우리가 예산 전체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관련된 예산, 그 다음에 항목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급 수수료인지, 임차료인지, 연구 개발비인지 이거를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산 대비 사용 현황이죠. 그래서 예산명이 있고 예산 총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지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급 수수료가 150만 원 배정이 됐는데 현재 26,000원을 사용해서
147만 3천 원이 남아 있다. 이렇게 배정 금액과 사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다. 자, 거래처별 정산해놓은 자, 지금은 거래처가 하나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관련된 비용이 거래처별로 여러 거래처별로 지출됐겠죠. 우리 거래처별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지출 항목별 정산해놓은 우리가 처음에 한 세 가지 종목 계정 과목이 있었죠. 지급수수료, 연구개발비 이렇게 비용 계정 과목별로 우리가 사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